중이님, 다친 사람을 의무실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호 중이가 가영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여기서 누가 간부고 누가 체험생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 군대에서 안전만 생각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 요즘 젊은 것들이 다 이래. 조금만 힘들면 안전 타령이야. 가영은 박정호 중위의 이런 반응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가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사명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바뀐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박정호 중위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충격적인 대화,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한 명은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최고의 청소년 유튜버이고,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 육군훈련소의 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유튜버의 정체는 바로 국방장관의 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국방장관의 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훈련소에 들어간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니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한 이 위험천만한 프로젝트,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가영은 20살을 앞둔 18살 고등학생이지만 이미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유튜버입니다. 가영의 채널 진실을 말하는 가영이는 학교폭력, 청소년 인권, 사회 부조리를 다루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탐사보도 영상들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실제로 몇몇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정가영의 방은 여느 10대와는 달랐습니다. 최신형 편집 장비와 촬영 도구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들로 받은 상장과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다음 콘텐츠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비 횡령,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가영은 중얼거리며 기획안을 넘겼습니다. 뭔가 더 임팩트 있는 주제가 필요한데.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가 가영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 정태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와 달리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 군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영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던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태호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정말 군대가 많이 바뀌었나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너희 세대가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야. 정태호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자신의 채널 댓글에는 여전히 군대 관련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가혹행위, 구시대적 문화,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그날 밤 가영은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촬영 감독 김민수와 작가 이소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가영아, 다음 주제는 뭘로 할까? 소영이 물었습니다.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는 어때? 정말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 군대?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법이 있어. 민간인 대상군 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 소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했어. 청소년 리더십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일주일 동안 실제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체험하는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 아버지가 국방장관인데 그게 알려지면. 그래서 비밀로 해야지. 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모르는 게 더 공정한 조사가 될 거야. 특별 대우 받지 않고 일반 참가자로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를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야. 진짜로 군대가 바뀌었다면 그것도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 가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00만 구독자 앞에서 진실을 말해온 자신의 신념을 이번에도 관철하고 싶었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영은 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 고등학생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구들과 캠프를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1훈련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영은 통지서를 들고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군대는 정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을까요? 100만 구독자 유튜버 정가영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후 가영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해온 어떤 콘텐츠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체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 문화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영은 촬영 장비부터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는 은밀한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며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안경테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와 옷에 부착할 수 있는 버튼형 카메라까지 최첨단 장비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선명하게 나올까? 가영이 안경형 카메라를 써보며 물었습니다. 화질은 문제 없어. 다만 배터리가 하루 종일 버틸지는 모르겠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여분 배터리를 더 준비하자. 그리고 만약을 위해 메모리 카드도 여러 개. 소영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게 문제되지 않을까? 공익 목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공적 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개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할 예정이고. 가영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저녁 일정 시간에 팀원들과 연락을 취하기로 했고, 만약 이틀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비상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획이란 바로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 게 맞을까? 가영은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그랬다가는 특별 대우 받으며
보여주기식 체험만 하게 될걸.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일반 참가자로 들어가야 해.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되었습니다. 가영은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리더십 캠프 가요. 어디로? 정태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쪽이요. 요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우리 가영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면 사회에 나가야 하니까. 가영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가영은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짐을 쌌습니다. 촬영 장비들은 세면도구 사이사이에 숨겨 넣었고 안경형 카메라는 평소 쓰던 안경과 바꿔 착용했습니다. 딸, 조심히 다녀와라. 뭔가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가영은 아버지와 포옹을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가영은 마지막으로 촬영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안경 카메라는 정상 작동했고 버튼형 카메라도 문제 없었습니다.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만났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고 몇몇 대학생들도 보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영이에요. 가영은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철수예요. 유튜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채널이에요? 가영은 당황했습니다. 벌써 정체가 들킬 뻔했습니다. 아, 그냥 작은 채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궁금한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가영은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영은 이들이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군대 정말 무서울까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곳이라고 하던데. 가영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진 막연한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더 나아가 실제 군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훈련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중한 경비,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제1훈련소라고 쓰인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영은 안경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말처럼 정말 바뀐 모습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훈련소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긴 채 평범한 고등학생 정가영으로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훈련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가영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을 느꼈습니다. 민간인 신분 확인을 거쳐 임시 출입증을 받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넓은 훈련장과 병영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곳곳에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저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이준호 중위입니다.
젊은 장교가 나타나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중위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질문에도 웃으며 답해 주었고 전반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가영은 안경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면서 혹시 이것이 보여주기용 연출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머물 생활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실제 훈련병들과 함께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체험하게 됩니다. 생활관은 예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2층 침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자의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정받은 자리에 짐을 풀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네요. 옆 침대에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더 삭막할 줄 알았는데. 다른 참가자도 동의했습니다. 가영도 동의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체험 프로그램용으로 특별히 준비된 공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진짜 훈련병들이 생활하는 곳은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 훈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부대 급식소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이미 많은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체험단이다. 한 훈련병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럽네. 일주일만 하고 나가면 되잖아. 쟤들은 진짜 군대가 뭔지 모르지. 가영은 이런 대화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과 체험 참가자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군복을 지급받고 갈아입었습니다. 가영은 군복을 입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입어온 그 군복을 자신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담당할 소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중위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엄한 표정이 짙게 배어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박정호 중위입니다. 그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훈련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준호 중위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정호 중위는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해서 놀러 온 줄 알면 안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체험이라고 하지만 규율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가영도 예상과 다른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것들이 군대를 만만하게 봐서 문제입니다.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하면서 세상을 다 아는 줄 아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박정호 중위의 말에서 가영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유튜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젊은 세대에 대한 선입견일까요? 자, 이제 기본 제식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참가자들이 어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 이게 차렷이야? 다시. 박정호 중위가 소리쳤습니다. 가영은 놀랐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인데도 이렇게 엄하게 하는 건가요? 다른 참가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군대는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습관을 고쳐야 해요. 훈련이 계속되면서 박정호 중위의 지도 방식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지적했고 참가자들을 마치 실제 훈련병처럼 대했습니다.
김철수, 발각도가 틀렸어. 다시. 정가영, 시선이 왜 그래? 정면을 똑바로 봐. 가영이 지적을 받자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박정호 중위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똑같이 엄하게 대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한 참가자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체험인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다른 참가자도 동의했습니다. 가영은 이런 반응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가영은 팀원들과 약속된 시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가영아, 어때? 별일 없어? 일단 무사해. 그런데 좀 이상해. 담당 간부가 너무 권위적이야. 위험하지는 않아? 아직은 괜찮아. 계속 지켜봐야겠어. 가영은 짧게 상황을 보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첫날이니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가영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박정호 중위의 지도 방식, 훈련병들과 체험 참가자들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생각보다 엄격한 훈련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콘텐츠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박정호 중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영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가영의 체험 생활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빨리빨리 5분 안에 세면하고 나와. 박정호 중위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첫날에 상냥했던 이준호 중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박정호 중위만이 참가자들을 독촉했습니다. 가영은 서둘러 세면을 마치고 안경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밤새 충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정가영,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가영이 박정호 중위에게 다시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가영은 의문을 품으면서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진짜 군인처럼 생활할 겁니다. 어제는 적응 기간이었고 오늘부터가 진짜예요. 박정호 중위는 참가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려고 해. 그런 정신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참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실제 훈련병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하면서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허장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말 같았습니다. 가영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건 아닐까요?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체력 단련과 장애물 극복 훈련이었습니다. 박정호 중위는 참가자들을 운동장으로 끌고 나가
가혹할 정도의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못하면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중간에 쉬면 처음부터 다시. 참가자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체험 프로그램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가영은 힘들어하면서도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한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항의했습니다. 심해? 이게 심한 거라고? 박정호 중위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군대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지금도 참을 수 없다면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죠. 가영은 이 상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더구나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인데 말입니다. 훈련이 계속되면서 박정호 중위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야단을 쳤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머리가 나쁜 거야? 의지가 약한 거야? 이것도 못해? 박민지,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똑같이 해야 돼. 그리고 유독 가영에게만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정가영, 내가 제일 문제야. 표정부터가 불만투성이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영은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점심시간 참가자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포기하고 싶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김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한 여학생이 울먹였습니다. 가영은 동료 참가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온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한 명의 실제 훈련병이 몰래 다가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가영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박정호 중위님이 원래 저래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거든요. 체험단한테까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원래 저래요? 네. 군기는 원래 이렇게 잡는 거라고 하면서 상급자들한테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 훈련병의 증언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박정호 중위의 행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다가 들키면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훈련병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영은 이 모든 대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장애물 극복 훈련에서 박정호 중위는 참가자들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이것도 못 넘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다시. 한 참가자가 장애물에서 떨어져 다쳤는데도 박정호 중위는 냉담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친 거 아니야. 일어나서 계속해. 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중위님, 다친 사람을 의무실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호 중위가 가영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여기서 누가 간부고 누가 체험생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 군대에서 안전만 생각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 요즘 젊은 것들이 다 이래. 조금만 힘들면 안전 타령이야. 가영은 박정호 중위의 이런 반응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영은 다시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상황이 심각해. 이건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라 가혹행위야. 그래. 얼마나 심한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실제 훈련병처럼 대하고 다친 사람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유독 더 가혹해. 위험하면 바로 나와. 아직은 견딜만해.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다 녹화되고 있어. 이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야. 가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사명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바뀐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박정호 중위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가영은 각오를 다지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넷째 날 새벽 가영은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박정호 중위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소대 사무실에서의 추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안경형 카메라의 배터리를 확인하니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기상 나팔과 함께 박정호 중위가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상급자들이 시차로 오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해. 박정호 중위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상급자 시찰이라니 혹시 자신의 행동들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닐까요? 특히 너 정가영.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 기억하지? 오늘 한 번이라도 문제 일으키면 바로 퇴소 조치야. 가영을 직접 지목하며 경고하는 박정호 중위의 모습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유독 가영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침 식사 시간 가영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훈련병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박중희 님이 상급자들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전화요? 체험단 중에 수상한 애가 있다고. 신원 조회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신원 조회라니 그럼 곧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훈련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영은 급히 팀원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훈련 시간 박정호 중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지만 가영에게만은 유독 가혹했습니다. 정가영, 제식 동작이 왜 그래? 다시. 정가영, 뒤에서 뭐하고 있어? 집중 안 해? 계속되는 지적에 다른 참가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영아, 중위님이 너한테 왜 그래? 모르겠어. 아마 어제 내가 좀 반항적이었나 봐. 하지만 가영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중위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가영은 몰래 화장실에서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긴급 상황이야. 신원 조회가 들어갔어. 뭐? 그럼 곧 들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해. 계속 버틸지 아니면 지금 나올지. 위험하면 바로 나와. 아니면 아버지한테 연락할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버텨볼게. 오늘 오후에 상급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영은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너무 중요했고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이 시경 부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중대장급 간부가 직접 온 것입니다. 김재호 대위님이 오셨습니다. 박정호 중위가 참가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행동을 조심하세요.
김재호 대위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근엄한 인상의 군인이었습니다. 박정호 중위와는 달리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김재호 대위가 참가자들을 둘러보더니 박정호 중위와 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가영 학생, 잠깐 이리 와보겠습니다. 김재호 대위가 가영을 불렀습니다. 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네, 대위님. 가영이 다가가자 김재호 대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 어른 중에 군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박중희가 신원 조회를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김재호 대위의 말투는 박정호 중위와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때 박정호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저 애가 계속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 간부에게 계속 반항적이고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치고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이 안경도 수상합니다. 박정호 중위가 가영의 안경을 지적했습니다. 가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약 안경을 자세히 검사하면 카메라가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어요. 김재호 대위가 말했습니다. 가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가영이 말하자 두 간부가 주목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부대 입구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박정호 중위와 김재호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누가 오는 거지? 김재호 대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명의 병사가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대위님, 국방부에서 오셨습니다. 국방부? 김재호 대위와 박정호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갑자기 오다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영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러 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높은 계급장을 단 장성급 장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정태호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김재호 대위가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호 중위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국방장관의 방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온 걸까요? 혹시 자신의 신원이 이미 들킨 건 아닐까요? 정태호 국방장관이 일행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일로 직접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영의 정체가 곧 드러날 것이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태호 국방장관이 일행과 함께 훈련장에 나타나자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재호 대위와 박정호 중위는 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고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가영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김재호 대위, 박정호 중위 보고하겠습니다. 두 간부가 동시에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태호 국방장관은 차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머물렀고 잠시 가영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태호 장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김재호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참가자들이 매우 열심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가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정태호 장관의 제안에 두 간부는 당황했습니다. 특히 박정호 중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김재호 대위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호 장관이 참가자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체험해보니 어떠세요?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긴장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김철수는 박정호 중위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훈련이 좀 가혹했어요. 체험 프로그램 치고는. 정태호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5km 행군을 시켰어요. 쓰러진 친구가 있었는데도 계속하라고 했고요. 체력 훈련도 너무 과도했어요. 체험 프로그램인데 실제 훈련병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수하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도 들었어요. 참가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박정호 중위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정태호 장관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중위, 이게 사실입니까? 박정호 중위는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그게 군기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군기를 가르치는 것과 가혹행위는 다른 겁니다. 더구나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태호 장관이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정태호 장관은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세요. 가영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왔습니다. 안경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이자 박정호 중위가 경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몰래 촬영을 했다고? 네. 저는 정가영입니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이고. 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태호 국방장관의 딸입니다. 현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정호 중위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김재호 대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딸. 박정호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태호 장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이가 여기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딸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요. 그럼 어떻게? 김재호 대위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젯밤 신원 조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온 겁니다. 정태호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가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비밀로 한 건 진짜 군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봤나? 가영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정호 중위의 가혹행위, 권위주의적 태도, 안전규정 위반 등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영이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태호 장관은 박정호 중위를 향해 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중위,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정호 중위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단지 군기를 바로잡으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겁니까? 더구나 민간인인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아니 그게 그리고 제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특별 대우를 했을 건가요? 박정호 중위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호 장관이 모든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찾으려 한 것은 위험했지만 그 용기는 대단했다. 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말한 바뀐 군대를 믿고 싶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더욱 변화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찾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어. 정태호 장관은 김재호 대위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박중희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하고 조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전체를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네, 장관님. 박정호 중위는 완전히 무너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주의적 행동들이 모두 드러났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태호 장관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군 개혁은 이런 작은 목소리들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가영의 정체성도 박정호 중위의 부조리한 행동들도 모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가영은 자신의 채널에서 특별한 영상을 업로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지난 한 달간 일어난 변화들을 정리하며 가영은 그때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중위는 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고 국방부는 즉시 정군 차원의 체험 프로그램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태호 국방장관은 약속대로 군 문화 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영아, 준비됐어? 민수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해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영은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0만 구독자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가영입니다. 가영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영상에서 가영은 자신이 국방장관의 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훈련소 체험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고 박정호 중위의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말하는 바뀐 군대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영은 촬영한 영상들 중 일부를 공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자극적이거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들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것은
진짜 변화는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영상 중간에는 훈련소에서 만났던 다른 참가자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가영이가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개되어야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참가자도 동의했습니다. 가영은 영상 후반부에서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다행히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전체를 재검토했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태호 국방장관도 영상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딸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영은 영상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국방장관 딸이 이런 용기를 낼 줄이야. 이런 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기성 언론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 군대 문화가 정말 바뀌길 바란다. 가영이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백 믿고 한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가영은 이런 비판적인 댓글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후속 영상을 통해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특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국방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영은 이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청년 사회 참여 프로젝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가영은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군문화혁신 청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과 민간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빠가 말한 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가영이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가진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가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미래 리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가영이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합니다. 가영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호 국방장관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가영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정태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잖아요. 내 덕분이야. 때로는 가족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가영의 채널 구독자는 이제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영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영은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정가영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